팀장님, 그 사람 정말로 해고되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윤지선 씨, 말 조심해요. 그분은 그냥 계약이 끝난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은 업무에 방해만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분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 호텔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감당하기 싫으면 당신도 그분처럼 나가야죠.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더 라비나. 이곳은 화려한 로비와 최고급 서비스로 유명했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특히 지하 구석의 청소 대기실은 그 긴장감이 가장 깊게 배어 있는 곳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부들은 50대 이상의 퇴직자 혹은 갑작스러운 가장이 된 이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유난히 연로한 한 남자가 섞여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동수 70세. 동수 어르신, 오늘은 저랑 스위트룸 도실 거예요. 어제 허리 아프시다 하셨잖아요. 위층은 제가 닦을게요. 조용히 다가온 윤지선이 속삭였다. 그녀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말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선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지선 씨. 그래도 같이 움직이면 마음이 든든하네요. 지선은 작게 웃으며 물통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레를 챙기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다. 지선 씨는 여기 오래 다녔어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질문 하나 던지는 데에도 숨을 삼키는 듯 했다. 3년 정도요. 하루하루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참 대단해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만둘까 고민한 날도 많았어요. 지선의 목소리에 담긴 웃음은 어딘가 익숙하고 고요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 대기실은 늘 같은 풍경이었다. 컵라면 냄새와 파스 향, 퉁퉁 부은 손등. 누군가는 말없이 신문을 펴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름이 하나둘 사라졌다. 박 과장님 요즘 안 보이시네. 지난주에 넘어지셨대요. 허리 다쳐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그렇게 이름은 줄고 남겨진 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 지선은 그런 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그들을 기억하고 존재를 지워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 지선은 식판을 들고 조용한 자리로 향했다. 동수는 늘 구석진 벽 쪽에 앉아 조용히 국을 식히고 있었다. 어르신, 김치 많이 드세요. 오늘 거 괜찮더라고요. 지선 씨도 이것 좀 드세요. 어제보다 나은 것 같네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밥상에는 이상하게 허전함이 없었다.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누가 물을 따르는지.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 둘은 늘 함께였다. 밤 10시 동수는 혼자 로비 구석을 닦고 있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바닥은 끝없이 넓었다. 걸레가 자꾸만 손에서 빠졌고 무릎은 시큰거렸으며 손가락은 굳어 있었다. 그때 지선이 조용히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방석 깔고 하세요. 바닥이 많이 차갑죠. 동수는 조용히 받아들었다. 늘 고맙습니다, 지선 씨. 지선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대기실 마감 근무를 끝낸 청소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누군가는 말없이 파스를 붙이고 누군가는 무릎을 두드린다. 소리 없는 피로가 쌓이는 침묵. 동수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존재하며 누구보다 고요하게 호텔을 지탱하고 있었다. 한동수, 그의 이름은 호텔 업계에서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수는 호텔 2개를 1등급으로 올려낸 마이다스의 손이었다. 서울의 에메랄드 스퀘어, 부산의 제이 레지던스.
두 호텔 모두 그의 손을 거치며 회생했고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동수는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었다. 오직 실력만이 말했고 그는 늘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지금 지하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물통을 나르며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의 존재는 누구의 기억에도 특별하지 않은 한 명의 청소부로 보일 뿐이었다. 새벽 5시 더 라비나 호텔 지하 직원 휴게실. 동수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도착해 커피포트를 누르고 있었다. 잔잔히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작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안에는 어제자 청소 동선과 내부 동선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다. 로비 천장 조명 3개 깜빡. 2층 여자 화장실 환기 불량. 조식 구역 스팀 밸브 소리 커짐. 지선 씨 체크리스트 정확. 주방 동선 이해도 높음.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었다. 늘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사람과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호텔의 숨과 결 그리고 살을 확인해 왔다. 그가 이 호텔을 인수하려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식기세척실 들어갈게요. 어제 너무 추우셨죠? 조용히 다가온 윤지선. 그녀는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 번도 뒷걸음친 적은 없었다. 누가 동수를 무시해도 그녀만은 언제나 어르신이라 부르며 마주했다. 동수는 고개를 들며 작게 웃었다. 지선 씨, 그런 말 들으면 좀 미안해요. 나보다 지선 씨가 훨씬 많은 걸 하잖아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동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피했다. 눈동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백 장의 도면과 수천 개의 구조적 지식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동수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랜만에 가족 단톡방 영상 통화를 받았다. 아버지, 요즘 어디 계세요? 왜 연락도 안 되고? 딸 서윤의 얼굴은 걱정과 짜증이 겹쳐 있었다. 청소부로 위장 근무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나이에 이게 말이 돼요?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아버지 보고서는 다 좋았어. 재무도 입지 조건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면 나는 못 믿어. 그게 평생 내 방식이었고 그 덕에 2번이나 호텔을 살렸어. 화면 속 서유는 답답함을 참으며 말했다. 이 호텔 리스크가 커요. 직원 불만도 높고 고객 평판도 이미 떨어졌고. 그래서 더 살아날 여지가 있어. 바닥을 본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버지 서윤아. 호텔은 건물이 아니야. 사람의 무게로 지탱돼. 청소부부터 지배인까지 그 무게를 내가 지금 발로 확인하고 있어. 청소부가 되어서요? 동수는 웃었다. 그래야 보이더라. 누가 일하고 누가 지켜보고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통화를 끈 뒤 동수는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이 늘었고 허리는 구부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현장을 보는 사람만이 호텔을 살릴 수 있다. 그는 아직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며칠 뒤 동수는 로비 조명을 정리하던 중 선우 팀장과 마주쳤다. 아직도 로비하세요, 한씨 아저씨? 손 느리시면 다른 데 돌리라니까요.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지선이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오늘은 제가 도울게요. 어르신, 저쪽은 제가 맡을게요. 동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지선 씨. 정말 마음이 놓여요. 청소팀이 하나둘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앉는다. 컵라면을 먹고 파스를 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늘도 누군가 말없이 퇴사했다. 사직서도 없이 사라진 이름. 지선이 물었다. 어르신 기억나세요? 지하 2층 담당이셨던 문씨 어르신? 항상 고무장갑 2개씩 챙기셨던 분 오늘부로 안 나오신대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고 조용하셨지만 내 기억엔 강한 분이었어요.
지선은 슬쩍 고개를 숙였다. 동도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그 이름을 적었다. 사라진 이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된 그 존재는 어쩌면 호텔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일지도 모른다. 동수는 그날 밤 조용히 호텔 외관을 바라보았다. 별이 떨어진 더 라비나 호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다시 빛날 수 있다. 난 조건이 하나 있다. 바닥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첫 삽을 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늙은 청소부였지만 속으로는 호텔의 숨결을 다시 만드는 장인이었다. 지하 1층 복도 끝, 사람들이 청소 대기실이라 부르는 방이 있다. 아침 7시 30분, 겨우 3평 남짓한 그 공간에는 이미 5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하얀 형광등 아래 벽에 기대어 앉은 사람들의 어깨는 모두 안으로 말려 있었다. 히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찬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기 히터 한 대는 무겁고 낡았고 돌아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온기는 퍼지지 않았다. 오늘도 춥대 히터 바꿔준다고 말은 했는데 그 말한 지 2달 넘었죠? 50대 청소원 김 여사는 파스를 붙이며 말했다. 그 말에 누군가 씁쓸하게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입을 다물었다. 이곳에서 불만을 말하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아침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컵라면 끓여요. 물은 있어요? 10시간 넘는 근무를 앞두고 이들은 각자 소박한 라면 하나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가 건넨 컵라면을 천천히 접고 국물을 조심스럽게 마셨다. 마주 앉은 지선은 조용히 그에게 물티슈를 건넸다. 어르신, 이걸로 먼저 손 닦으세요. 어제도 손이 좀 트셨던데. 고맙습니다, 지선 씨. 동수의 말투는 변함없이 단정했고 지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선우 팀장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동수라는 무명 청소부가 아니라 그와 나누는 지선의 태도 때문이었다. 지선 씨, 요즘 어르신하고 참 잘 지내네요.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있었다. 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요. 지선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말에 선우는 대번에 덧붙였다. 그래도 너무 가까워 보이면 곤란해요. 괜히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선과 동수를 향한 청소팀의 분위기는 달랐다. 다른 직원들은 지선을 중심으로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선 씨가 알려준 동선대로 해봤는데 확실히 덜 피곤하네요. 어르신도 무릎 아프신데 묵묵히 하시니까 괜히 미안해져요. 지선은 청소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일할 때 도구를 먼저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물을 먼저 건넸고 손이 모자라면 말없이 옆자리를 메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없이 따르게 되었다. 그날 오후 지하 창고에서 비품을 정리하던 동수가 박스를 들고 넘어지려던 순간 지선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거 제가 들게요. 괜찮습니다, 지선 씨. 그냥 조금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건 저한테 주세요.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동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박스를 내려놓았다. 지선 씨,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박스를 양손으로 옮겨들며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저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어르신한테 마음이 가는 건지도 몰라요.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청소팀 대기실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구석에서 무릎을 문지르고 누군가는 라면을 먹고 있었다. 동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 있는 낡은 철제 의자의 등받이를 한번 두드렸다. 작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선 씨, 내 어르신. 여긴 따뜻하진 않지만 사람 냄새는 나요. 지선은 피식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호텔에는 분명 정식 직원 식당이 있다. 서비스팀, 프런트, 관리직 직원들은 그곳에서 깔끔하게 정돈된 식판에 5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이 담긴 식사를 한다. 하지만 청소팀은 그곳을 이용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지하 한편 세탁실 옆에 붙은 좁고 후미진 별도 식사 공간이 따로 있었다. 오늘도 반찬 3가지네요. 김치, 어묵, 깻잎. 끝인가 봐요. 국은 소금물인가 된장물인가. 식사 공간이라기엔 말이 민망할 정도의 구조였다. 겨우 성인 4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작은 탁자, 기름때가 벗겨지지 않은 환풍기, 지속적으로 들리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 그 속에서 청소팀은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다. 동수는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반찬은 3가지, 국은 거의 맑은 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탄식도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들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선이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반찬이라도 더 갖다 드릴까요? 김치는 많았어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지선 씨. 여긴 그래도 같이 먹는 자리가 있어서 좋네요. 지선은 피식 웃었다. 맞아요. 외로운 것보단 낫죠. 그 말에 동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다. 이 환경을 지금은 그저 눈으로 확인하는 중이라는 것. 다른 청소팀 직원들은 조용히 식판을 비우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정리했다.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짧은 식사 시간이었고 너무 무관심한 식사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에. 동수는 식판을 정리하며 문득 천장을 바라봤다. 낮은 곳, 보이지 않는 자리. 하지만 이곳에 호텔의 본질이 숨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마디도 탄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또렷한 관찰의 기록이 쌓여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더 라비나 호텔 1층 복도에 선우 팀장의 하이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또 내려오셨다. 지하 1층 청소 대기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침묵이 시작된다는 걸. 선우 팀장은 청소팀에게 매일같이 오전 점검을 한다. 점검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1시간짜리 일방적 훈시였다. 여러분, 여기 호텔이에요. 숙박시설 아닙니다. 손 느린 분들 이유 없어요. 안 맞으면 나가야죠. 제 나이요? 저도 48이에요. 그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들 게을러요? 목소리는 매끄럽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50대, 60대 청소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선 역시 입을 다물고 손만 모으고 있었다. 동수도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굽은 등을 더 굽히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 사실 이들의 식사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위해서 모를 리 없었다. 정식 직원 식당은 따로 있었고 청소팀을 위한 식비와 간식비는 명확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식사는 매일 똑같은 3가지 반찬과 국인 국, 간식은 말할 것도 없었다. 커피 믹스 몇 봉지, 오래된 사과 2-3개. 그마저도 사라진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어디로 갔을까? 며칠 전 지선은 우연히 선우 팀장의 탕비장 서랍 안을 보았다. 수입 초콜릿 상자, 고급 티백 세트, 명품 브랜드 종이백. 아, 이건 그냥 회의 선물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웃으며 넘기던 선우의 말투.
하지만 이상했다. 그 선물이라는 물건이 회의실이 아니라 자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선은 청소팀용 식재료가 들어오는 날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선우는 식재료, 간식, 심지어 청소용품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족 식사와 사적인 명품 소비를 위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곧 잘린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시를 따르는 게 곧 계약입니다. 지시에 불만 있으면 나가시면 돼요.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청소팀은 계약직이었고 업무 부적응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지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혹시 이번 주부터 국 배식량 줄인 건가요? 그 질문에 선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지선 씨,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청소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꼭 쥐었다. 식사 시간. 대기실. 오늘도 같은 메뉴였다. 어묵, 깍두기, 시든 나물, 맑은 국. 동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그 옆에 앉은 50대 청소원 한 분이 작게 말했다. 어르신, 옛날엔 여기 간식 나왔어요. 호떡도 구워주고 생일 케이크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사람도 분위기도. 요즘은 그냥 다 참아요. 그날 밤 동수는 손수 노트를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식자재 명세서 확인 필요. 청소팀 식사 분배량과 실제 제공량 비교. 식비 계정 지출 내역 요청. 선우 개인 사용 품목 정리. 10시간 근무 휴게 시간 없음. 간식 미제공.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조용한 분노가 그 글씨에 담겨 있었다. 더 라비나 호텔 청소팀 대기실. 평소보다 공기가 무거웠다. 라면 냄새는 그대로였고 커피포트는 평소처럼 끓고 있었지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전날까지 함께 일하던 김 과장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어제까지 괜찮으셨잖아요. 지선이 작게 말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만둔다는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며칠 전 김 과장은 선우 팀장에게 불만 아닌 불만을 말했다. 식사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환풍기도 오래됐고.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하게 전달된 요청이었다. 그 다음날 김 과장은 하루 결근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함이 비어 있었다. 계약 만료 처리됐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선우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다음날 내려와 1시간 가까이 청소팀을 앉혀놓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 호텔이에요. 동정심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린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은 엄포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곧 시스템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간식이 사라져도 식사가 줄어도 도구가 낡아도 모두 말없이 받아들였다. 심지어 지선조차 김 과장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식판을 들고 말없이 자리에 앉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지하 2층 계단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50대 청소원 이재만 씨가 커피를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과장님, 그날 나한테도 비슷한 얘기하셨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제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처음으로 꺼낸 불만이 아닌 질문이었다. 동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누군가의 질문이 드디어 방안을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선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더 늦게까지 걸레질을 했다. 무언가를 씻어내듯이. 동수는 조용히 벽에 붙은 근무표를 바라봤다. 며칠 뒤 사라질 이름이 있을까? 또 한 사람이 조용히 지워질까?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청소팀 인원 변동표. 퇴사 사유 확인 불가. 사직서 사본 없음. 3명 연속 자발적 퇴사 처리. 정황상 비자발적.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사실을 수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선우는 또다시 내려와 말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말하지 마시고 위에 정식 보고하세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오해만 낳습니다. 그 말은 직접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입을 여는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위협이었다. 지하 1층 청소 대기실. 아침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웠고 히터는 돌아가지만 바닥의 냉기는 여전히 발끝으로 스며들었다. 커피포트의 증기는 약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느린 호흡의 공간만이 따뜻했다. 그 중심에 지선이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커피가 아니라 생강차예요. 그녀는 늘 그랬듯 조용히 다가와 동수의 손에 종이컵을 쥐어주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선을 바라봤다. 지선 씨 덕분에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되네요. 별 말씀을요. 담담한 말투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다른 이들의 식판을 챙겼다. 지선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먼저 움직였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남의 피로를 살폈다. 그 조용한 배려는 청소팀 모두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다. 지선 씨, 저쪽 화장실 내일 교체 들어간대요. 그럼 동선 좀 다시 짜야겠네요. 제가 오늘 체크해 볼게요. 50대 청소원 박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지선은 늘 그렇게 부드럽고 단단하게 받아냈다. 이 분위기를 선우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지선 씨, 요즘 유난히 목소리가 많네요. 그녀는 회의 시간마다 지선을 짧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조율하는 건 제 역할이에요. 선 넘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세요. 지선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동수는 청소 후 빈 회의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 그는 휴대폰 메모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지선 같은 사람을 잃는 건 호텔의 심장을 잃는 일이다. 그리고 메모를 저장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내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된다. 윤지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선우 팀장의 말은 언제나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김없는 견제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청소 대기실 구석, 선우는 노트북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선은 조용히 그 앞에 섰다. 요즘 지선 씨가 팀 분위기를 참 많이 이끄는 것 같네요. 좋게 말하면 주도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좀 튀어요. 지선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동료들끼리 서로 도운 것뿐이에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도움이 간섭이 되기 쉬운 거 아세요? 그 말에 지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선우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여기 팀장이잖아요. 저 모르게 무언가가 굴러간다는 느낌 좋진 않네요. 그날 오후 청소팀이 함께 모여 점심을 나눌 때 지선은 평소처럼 조용히 반찬을 나누고 커피포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지선 씨, 어제 말한 동선표 제가 정리해뒀어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내일 회의에 같이 설명해요. 그 대화를 지나가던 선우가 듣고 멈춰섰다. 회의요? 누가 회의 열래요? 회의는 제가 주재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혼선 생기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움츠러들게 했다. 동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움켜진 주먹 안에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며칠 후 청소팀 전용 대기실에 공식 경고문이 붙었다. 최근 일부 직원의 협조 부족 및 과도한 개입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음. 경고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청소팀 전원은 그 경고문이 지선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테니까. 그리고 다음 날 지선은 아무것도 모르고 청소 도구를 챙기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로비 화장실 맡을게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선 씨.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독 떨려 있었다. 이른 아침 도착하자마자 공기부터 달랐다. 평소엔 가볍게 김치 냄새가 맴돌거나 커피포트의 수증기 냄새가 희미했는데 오늘은 어딘가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지선 씨,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지영이 먼저 물었다. 지선은 작은 전기 밥솥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이재만 선생님 생신이래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기는 별로 없지만 국물을 오래 우려서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재만은 당황한 듯 웃었다. 아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지선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말을 들은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오랜만이네요. 누군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 모습 본 게. 컵라면 대신 작은 종이컵에 미역국을 담아 각자 한 손에 들고 앉았다. 고맙습니다, 지선 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영과 다른 여직원들이 연신 감탄하며 국을 떠먹었다. 동수는 조용히 종이컵을 들고 향을 맡았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진하게 우러난 육수 향.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선 씨는 늘 뭔가 따뜻하네요.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동수는 웃음 지었지만 말없이 수저를 다시 들었다. 미역국을 다 먹고 나서도 청소팀은 평소보다 웃음이 많았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요 말아요? 불러도 돼요? 진짜? 지영이 먼저 음을 띄우자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박수를 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제만은 양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렇게 받은 생일은 처음이에요. 여기 가족도 아닌데 가족 같네요. 그 말의 순간 동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 그 말이 이 공간에서 들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날 청소가 끝난 오후 동수는 혼자 휴게실에 남아 있었다. 텅 빈 미역국 냄비를 바라보며 잠시 기억에 잠겼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일에 미쳐 결혼식도 못 챙기고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한 그릇도 잊고 살았던 날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였지. 그는 중얼이며 다시 냄비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밤 지하 복도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청소팀도 하나둘 퇴근했다. 지선은 마지막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동수를 향해 말했다. 오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했어요. 동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덕분에 오래 잊고 지낸 기분을 조금 되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지선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동수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외롭다는 건 조금 알 것 같았다. 요즘 들어 지선은 묘한 시선을 자주 느꼈다. 선우 팀장이 내려올 때마다 유독 자신의 주변을 돌며 이상할 만큼 오래 멈춰 있었고 회의 때도 한 번씩 눈길을 끌었다. 청소팀 회의에서 선우는 말했다. 최근 청소 품질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됐어요. 특히 로비 쪽 거울 닦는 선이 고르지 않다는 의견이 있네요.
지선은 손을 들지 않았고 누군가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지선 씨 구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전엔 제가 누구 구역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우는 말을 자르듯 끊었다. 중요한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날 이후 지선은 모든 구역을 2번씩 돌았다. 거울은 물론 손잡이까지 닦고 또 닦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표적이 된 상태였다. 어느 날 퇴근 시간 직전 청소 도구 창고 옆 작은 카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거기에는 먼지가 묻은 천과 사용된 고무장갑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소독병 하나는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기울어져 있었다. 선우는 바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관리자 전송 메시지를 열어 청소용품 방치 위험 요소라는 문구와 함께 전송했다. 문제는 그 카트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선은 창고에서 늘 가장 마지막까지 정리하던 사람이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직전 선우가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지선 씨, 이거 오늘 창고 정리 제대로 안 된 거 아세요? 네. 다 닦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사진은 제 눈에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우는 그렇게 조용히 돌아섰다. 3월 말 봄 기운이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했지만 지하 1층 청소 대기실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맴돌았다. 히터는 말라 있었고 대기실의 전기 포트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오늘 지선의 사물함에 흰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윤지선님 계약 연장 심사 결과 근무 태도 및 적응도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본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인사관리부. 지선은 그 종이를 손에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기준 미달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3달이 아니라 3년이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5시 반에 도착해 전날 누락된 구역을 먼저 점검했고 누구보다 먼저 손을 움직였고 누구보다 늦게 도구를 닦아 보관했다. 반찬이 적으면 집에서 나물이라도 더 가져왔고 어르신들의 물건을 말없이 챙겼고 새로운 계약직이 어리바리하면 뒤에서 대신 닦아주곤 했다. 지선은 한 번도 칭찬을 바란 적이 없었다. 다만 그렇게 해왔던 것을 조용히 계속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선이 사물함을 비우던 날 청소팀 사람들은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다. 지선 씨 무슨 일이에요?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크게 묻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선우 팀장의 조용한 정리 방식을. 지선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미소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제만은 슬쩍 눈을 떨구었다. 모두 슬퍼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곳의 분위기는 반박하는 순간 고요가 깨지는 법이니까. 동수는 며칠째 출근하지 못했다. 감기 몸살이 심하대요. 병원 다녀가셨대요. 연세도 있으시고. 누군가 전한 말. 하지만 지선은 불안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에 따뜻한 물을 찾던 동수. 그의 자리가 너무 허전했다. 하필 이럴 때에 지선은 어르신에게 작은 사과 하나와 메모를 남겨놓았다. 어르신 많이 걱정돼요. 드시고 힘내세요. 지선 올림. 퇴근길 지선은 호텔 후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돌아가는 길이 익숙한 골목인데 그날따라 바닥의 블록조차 모두 낯설었다. 나는 여기에 3년을 바쳤다. 이름을 걸고 다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녀는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별것 아닌 이별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줄 몰랐고 평소에 잘 울지도 않던 자신이 이렇게 혼자 울게 될 줄도 몰랐다.
한동수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늙은 몸은 사흘 전부터 감기 몸살에 시달렸고 온몸에 서서히 퍼지는 냉기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가시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체온계 대신 오래된 감각으로 열을 재는 버릇이 여전했다. 39도를 조금 넘을까 말까. 하지만 온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열이 오래도록 맴돌고 있었다. 윤지선. 그 이름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계약 연장 불가라는 통보가 조용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은 열리지 않았고 생각은 너무 많았다. 규칙을 어기고 개입할 수도 있었다. 아주 간단한 명령 한 줄이면 상황은 뒤집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철칙은 항상 같았다. 확인 없는 개입은 또 다른 억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선은 그런 억압과는 가장 먼 사람이어야 했다. 하루 이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동수는 지선이 없는 식당에서 말없이 식판만 바라봤다. 익숙하게 챙겨주던 따뜻한 수건이 없었고 미역국의 향도 사라졌다. 아무도 그를 먼저 어르신이라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손에 컵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가 느끼는 결핍은 단순히 친절의 부재가 아니었다. 사람의 온기, 묵묵히 곁을 채우던 그 지선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누군가 방문 앞에 작은 봉지를 두고 갔다. 안에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와 흘림체로 쓰인 손글씨 쪽지가 있었다. 어르신 많이 걱정돼요. 드시고 힘내세요. 지선 드림. 동수는 한참을 그 쪽지만 바라봤다. 읽고 또 읽고 다시 접었다 펴기를 수차례. 그리고 한입 베어 물었다. 사과는 시원했고 속은 달콤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지선 씨. 아직은 제가 움직일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수가 청소팀 대기실로 내려갔을 때 지선은 없었다. 그녀의 사물함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이름표는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동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돌아서며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꺼내 천천히 접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아주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호텔의 아침은 늘 똑같았다. 익숙한 음악이 로비에 흐르고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고 누군가는 커피를 주문하고 누군가는 분주히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함을 깨는 이질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다. 블랙 벤틀리. 세련되게 윤을 낸 차량이 호텔 입구에 조용히 멈췄고 뒷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노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는 누가 봐도 호텔 투숙객이 아니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단정했고 너무 단단했다. 그의 옆으로는 젊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다. 비서였다.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인사하려다 얼어붙었다. 그리고 1층 청소구역을 지나던 청소팀 직원 김춘자가 그 모습을 봤다.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아니, 저게 우리 어르신 아니야? 동수 어르신 맞지? 그렇죠? 그는 틀림없는 동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던 그 노인. 힘없이 구부정한 허리로 뒤편 창고를 나서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최고급 슈트를 입고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 걸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동수는 로비를 지날 때 눈을 감았다. 3달 전 이 호텔의 문제점을 처음 보고 직접 내부를 경험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날이 오기를 생각해왔다. 하지만 너무 일찍 터졌다. 윤지선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녀의 존재가 청소팀 안에서 어떤 균형을 잡고 있었는지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국 그의 계획은 한 걸음 앞당겨졌다. 엘리베이터 안 비서는 묻지 않았다. 동수는 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선이 남긴 쪽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어르신 많이 걱정돼요. 드시고 힘내세요. 지선 드림. 그 글씨를 다시 읽으며 동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다. 그날 오후 호텔 본사에 공식 공문이 내려갔다. 더 라비나 호텔 대표이사 교체의 건. 대표이사 한동수 취임.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본사 고위직은 놀라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 한동수? H그룹도 J그룹도 살렸던 그 손? 다시 로비 청소팀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춘자는 식기통을 닦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만 봤어? 진짜야. 어르신이 정장 입고 검은 차에서 내리더라고. 지영은 말도 못하고 입을 가렸다. 설마 아니겠죠? 그분이. 그들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재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 양반 맨날 무릎 시려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분이야. 춘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동수 어르신이었어. 그 눈빛, 그 손 그건 못 속이지. 그날 저녁 호텔 공지판에는 이상한 공고가 붙었다. 대표이사 한동수 취임식. 내일 10시 30분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영이 손에 든 트레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그 어르신이 대표님이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젠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지선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떠났지만 그녀 덕분에 동수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호텔도 변하기 시작했다. 선우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감정 컨트롤이 점점 안 됐다. 청소팀은 묵묵히 따르지만 어딘가 작게 흐트러졌다. 지선이 사라졌음에도 묘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분위기. 그게 더 불편했다. 괜찮아. 다 내 손 안에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 문이 닫히려던 순간 낯선 두 사람이 탔다. 하나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남자. 비서 같았다. 다른 한 사람은 순간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구부정한 허리, 단단한 눈매. 그리고 늘 뒤에서 천천히 걷던 그 기척. 하지만 오늘은 그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이질감이 떠올랐지만 선우는 그 낯선 구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그는 익숙한 말투로 혀를 찼다. 아, 네 과장님. 예, 오늘 처리할 게 많아서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있잖아요. 그 병든 노인 청소팀에 있던 늙은이요. 그 사람 또 객실에 들어갔다더라고요. 거기 빈 방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이젠 그냥 자르고 정리해야 해요. 제가 보고서 쓸게요. 통화를 마치자 엘리베이터는 9층에 도착했다. 선우는 태연이 나가며 중얼거렸다. 늙은 사람이 눈치도 없지. 그녀는 그렇게 돌아서며 엘리베이터 안에 노인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메일함을 열었다. 회의 자료, 고객 응대 보고, 용역 재계약 진행. 언제나처럼 일상적인 내용들. 그러다 공지 대표이사 변경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 한 번에 펼쳐진 공문. 공지사항. 더 라비나 호텔 신임 대표이사 안내. 2025년 3월 24일 부로 대표이사 한동수님이 취임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임식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2층 대연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우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다. 눈이 멈춘 곳은 한동수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이었다. 익숙한 듯 낯선 듯. 한동수. 그리고 바로 아래에 첨부된 사진. 그는 분명히 그녀가 방금 전에 잘라야 한다고 말했던 그 병든 노인이었다. 정장 차림, 양복의 각이 살아있는 모습. 그가 CEO라고. 그게 말이 돼?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고 찻잔은 흔들려 책상 위에 기울었다.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공문을 다시 한번 훑었다. 발송인, 본사직인. 어느 것 하나 장난이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공지 확인하셨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이미 SNS에서 벤틀리 탄 CEO라는 소문을 접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한동수 씨가 누굽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 호텔과 연결이 있었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전에는 H그룹 부사장으로 계셨다고. 부사장? 그럼 그 사람이 왜 청소부처럼 일했죠? 감시라도 하러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정체 숨기고 사람들 테스트라도 했다는 건가요?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선우의 말은 분노라기보다는 불안의 외침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깎아내렸는지 기억났다. 계약 연장 불가 처분을 내린 윤지선. 그녀와 어르신이 함께 밥을 나누던 모습. 회의가 끝난 후 선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정말 내가 끝장내려던 사람을 대표로 맞이한 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위로 조용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는 그림자조차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28분. 더 라비나 호텔 2층 대연회장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호텔 본사 인사부서장, 팀장, 일부 계약직까지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아무도 앞자리에 놓인 단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낯선 이름 하나가 모든 시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임 대표이사 한동수.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며칠 전 누군가 벤틀리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청소팀 내 몇 명은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 사람 지선 씨랑 밥같이 먹던 어르신 맞아요? 설마 진짜? 그리고 10시 30분이 열렸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동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를 본 순간 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분명히 그 노인이었다. 며칠 전 자신이 객실 무단 출입으로 자르겠다고 전화한 바로 그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도 아무 말 없던 그 시선.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비서가 문을 닫고 동수는 단상에 섰다. 조용한 마이크 소리가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로 이 호텔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한동수입니다. 잠시 침묵. 그는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입을 다문 채 침을 삼켰다. 3달 전 이 호텔이 5성에서 4성으로 강등될 당시 저는 이곳에 고문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호텔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중 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저는 3달 동안 청소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5시에 출근했고 지하 대기실에서 컵라면을 나눴고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때론 잊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회의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했다. 선우는 뒤통수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진짜였다는 것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동수는 말을 이었다. 그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시스템보다 중요하다는 것, 규칙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 사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청소팀이 순간 고개를 들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윤지선 씨. 그녀는 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이라 불러주었고 차가운 청소실 한편에서 일이 서툰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선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이 호텔을 바꾸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청소팀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당한 계약은 철회되며 열심히 일한 자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아래 누군가 눈물을 삼켰다. 춘자는 입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고 제마는 머리를 떨군 채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대상자 윤지선 씨는 돌아올 것입니다. 청소팀 전체가 숨을 멈췄다. 단상 위 동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정면으로 향했다. 선우의 자리. 팀 내 갑질, 인사 조작, 복지비 횡령, 그리고 윤지선 씨에 대한 불공정 해고에 관련된 조사 결과는 이미 본사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인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선우의 눈이 흔들렸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이사 취임식이 끝난 후 청소팀 대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웃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다. 4월 초 겨울 내 차가웠던 지하 청소 대기실의 창문 사이로 조금은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햇살이 머문 사물함. 비어있던 이름표 하나가 다시 붙었다. 윤지선. 사람들은 한동안 그 문 앞을 지나치며 말을 아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사물 한 문을 한 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지선의 유니폼과 그 안쪽에 놓인 작은 손거울. 그녀의 것이 분명했다. 진짜 돌아오는구나. 그 말에 지영은 눈물을 삼킬 듯 고개를 돌렸다. 진짜 많이 허전했어요. 며칠 후 아침. 지하 출입구가 열리고 조용한 걸음소리 하나가 다가왔다. 지선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같은 복장, 예전과 같은 표정으로 낯익은 대기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순간 대기실 안은 숨을 멈춘 듯 정적에 잠겼다가 작은 박수가 터졌다. 지영이 가장 먼저 뛰어와 지선을 안았다. 휴게실 아직도 히터 안 나와요? 지선은 웃으며 장난을 걸었다. 제마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아직 고장. 아, 근데 이제 곧 바뀔 것 같아요. 잠시 후 대표실. 동수는 지선의 이름이 복귀 명단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서는 물었다. 직접 뵙겠습니까? 동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쪽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작은 변화가 청소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구석에 있던 휴게 공간에는 새 의자가 놓였고 온풍기가 설치되었다. 무겁던 도구함도 교체되고 식사 반찬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머, 오늘 육개장이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끓였네요. 지선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따뜻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퇴근길 지선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정장 차림 정면을 응시한 한동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지선 씨. 지선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아니 대표님이셨군요.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쑥스러운 듯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땐 사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드릴리게 그것뿐이었어요. 더 라비나 호텔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하 청소 대기실에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루 2번 나오던 간식은 3번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소문은 2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감사조사였다. 이제야 저 사람이 걸리는구먼. 춘자가 곰탕 국물을 휘저으며 말했다. 지영이 속삭이듯 묻는다. 진짜 경찰서 간다던데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얼마나 해먹었는데 그 여자. 감사팀은 서울 본사에서 파견되었다. 전산 기록부터 출입 카드 이력, 물품 구매 내역까지 호텔 내 모든 회계 흐름이 뒤집혔다. 그리고 곧 발표되었다. 선우 팀장 복지 예산 및 운영비 횡령, 3년간 누적 약 1억 원. 본건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경찰에 수사 요청되었습니다. 청소팀은 아무 말이 없었다. 기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듯한 침묵뿐이었다. 선우는 회색 코트를 입고 호텔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다. 누군가 쫓아오지도 않았고 누군가 배웅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그녀가 수없이 사람들을 내보내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청소팀만의 조촐한 식사가 있었다. 춘자가 말했다. 그 사람 없으니까 밥맛이 다르다. 재만이 말했다. 세상은 늦어도 돌아가긴 하네요. 지선은 조용히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복수를 바란 적도 없었고 누군가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할 줄도 몰랐다. 다만 동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되어가네요.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더 라비나 호텔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무언가 눈에 띄게 달라진 구역이 있었다. 지하 1층 좁고 습하던 청소팀 대기실 자리에 넓고 밝은 새 공간이 들어섰다. 청소팀 전용 라운지, 직원 전용 구역. 누가 봐도 대우였다. 낡은 나무 의자는 푹신한 소파로 바뀌었고 전기난로 대신 온풍기가 벽에 매립되어 있었다. 작은 냉장고에는 간식이 채워졌고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다. 춘자는 두 눈을 껌뻑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우리 방이라고요? 진짜? 지선은 천천히 웃었다. 네. 대표님께서 이 공간 20평 넘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편히 앉아 쉴 권리조차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며칠 뒤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얼굴들이 청소팀에 들어왔다. 중년 여성들, 은퇴한 남성들. 어깨는 굽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인원 2배 충원됐대요. 이제 일도 나눠서 할 수 있대요. 2년 후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대요.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았다. 예전 같으면 믿지 않았을 소문.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5월 1일 호텔 내 직원 단체 식당이 청소팀에게 개방되었다. 아니, 여긴 원래 임직원들이 밥 먹던 곳이잖아요. 여기 정말 우리가 와도 돼요? 지선은 먼저 식판을 들었다. 대표님 지시예요. 이 호텔에서 가장 일찍 오고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들, 당연히 제일 잘 먹어야죠. 그러셨답니다. 식판 위에는 고등어 조림, 열무된장국, 소고기 장조림, 잡곡밥에 과일까지. 춘자는 입을 가리며 말했다. 나 이런 밥은 아들이 결혼할 때 말고 못 먹어봤어요. 그날 점심 10층 식당은 조용히 눈물로 젖었다. 오후 동수는 사무실 창밖으로 지하 정문을 바라보았다. 한 명씩 유니폼을 입고 웃으며 들어가는 사람들, 지선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새로운 직원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따사로운 봄날 호텔 로비 유리창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윤지선은 지하 청소실 앞에서 익숙한 걸레를 털고 있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새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하 안내 스피커에서 호출이 울렸다. 청소팀 윤지선 선생님 10층 대표이사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은 손에 들고 있던 천을 내려놓았다. 동료들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선 씨, 무슨 일이죠? 대표님이 직접 부르시는 건 처음 아닌가요? 지선은 조용히 떨리는 마음을 숨겼다. 10층 대표이사 실문은 조용히 열렸다. 지선은 노크도 하기 전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 앞에 서 있던 동수는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다. 지선 씨,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지선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의자에 앉았다.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소운영팀 팀장 임명장. 윤지선. 더 라비나 호텔 대표이사 한동수. 지선은 한참을 말없이 임명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팀장이요? 제가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 20인 체제로 운영되는 청소팀의 정식 팀장으로요. 비정규직과 파견을 막론하고 이제는 지선 씨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동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3개월 동안 누가 누구를 먼저 챙겼는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름 없이 지내는 동안 누가 저를 먼저 사람으로 대해줬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묵직했다. 지선 씨 덕분에 이 호텔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중심에 지선 씨가 서야 합니다. 잠시 후 동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청소팀 정규직 전환 단계 계획서. 2년 내 전체 인력 100% 전환 예정. 이건 저희 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 평가와 함께 청소팀 전원을 2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선은 눈이 커졌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던 분도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걷던 분도 이제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선은 입을 가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떠나보낸 수많은 이름들, 이유 없이 사라진 동료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대표님. 지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지하 청소 대기실에는 지선의 임명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포옹했다. 춘자가 말했다. 우리도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지 알겠어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이에요. 더 라비나 호텔 2층 대연회장, 수백 명의 직원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선 한동수, 그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 우리가 알던 구부정한 청소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빛이었죠. 3달.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호텔의 병든 심장을 진단했습니다. 낡은 히터 아래 웅크린 몸, 맑은 물에 가까운 국물, 말없이 사라져간 동료들의 이름.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윤지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지선 씨. 그녀는 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이라 불러주었고 차가운 청소실 한편에서 일이 서툰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돈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호텔이 지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부당한 방식으로 내쳐졌던 한 사람, 윤지선 씨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호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 라비나 호텔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좁고 습한 대기실은 넓고 따뜻한 라운지로 변했고 낡은 도구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맑은 물이던 국은 든든한 육개장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청소팀이었습니다. 인원이 2배로 충원되었고 2년 내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 청소운영팀 팀장 자리에는 윤지선 씨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움직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남의 피로를 살폈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와 단단한 마음이 이제는 호텔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호텔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더 라비나 호텔은 5성이라는 별을 잃었었지만 다시 그 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화려한 시설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외로운 이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호텔을 바꾼 건 시스템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마주치고 밥을 나누고 이름을 불러준 단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먼저였던 것이죠.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살 속에서도 혹시 잊고 지낸 사람의 가치는 없었는지, 혹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모여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